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오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 조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한 안정화 대책에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시간, 이 2년을 어떻게 활용해 볼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대책에 전입을 안 하거나 늦게 해도 된다고 완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있던 갭투자 방지법이 없어졌다는 게 그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하느냐에 따라서 전세를 놓으면 안 되고 즉시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 즉시 먼저 한 다음에 전세를 놓아야 하는 갭투자 방지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입주해야 하는 날이 즉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완화된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돈으로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안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분양받지 말아라 였던 걸 이제 일단 돈 없으면 전세 놓고 있다가 양도나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완화되었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가 2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팔면 되지 대출 받았다고 무리하게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있는 인천은 20년 6월에 규제지역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있었다면 새로운 주택 매수하고 기존 주택은 3년 안에 매도해도 됩니다.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매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완화된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8월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갱신으로 살았던 계약 기간이 끝나 한꺼번에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을까, 매물이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움직였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생 임대인 제도를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상생 임대인 즉 공공성을 준수한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해 주던 걸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아예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거주 요건도 2년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 제도가 최초 시행되었던 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한 임대 부분부터 적용이 되고 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임대차 3법이 끝나가는 시점이 도래되고 있고 도래되었을 때 올라간 임대료를 임차인에게만 전가된다고 하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과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위한 임대인의 스탠스를 완화해주면서 임차인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게끔 세입자를 저렴한 임대료로 살게 해주면 임대인 당신이 산 것처럼 쳐줄 거니까 임차인 내쫓아가면서까지 임대인 들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을 시 이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이 안 됐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시가가 올라 9억이 초과된 경우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할 때까지 전세 대출 보증을 연장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20년 7월 이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전세 살면서 갭투자로 매수했던 주택이 있을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 전세 만기 도래로 전세자금 대출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세 시장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에 대한 내용은 이미 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과 불가피한 2주택일 경우 종부세에서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시킨 부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인 대출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서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서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조금씩만 갚아 나가다가 소득이 더 늘어나는 후반부에 원금을 조금 더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초기 상환 부담은 줄어들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많아지도록 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살고 몇 년, 한 2, 3년 있다가 팔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궁금했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 어차피 해야 할 공급이 시일이 미루어져서 시중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서 더 많은 피해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개선했다는 취지라고 말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한다는 내용은 분양가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오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건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듯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숫자 2년. 팔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좀 더 주고 사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우리한테 집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주택자가 이 부동산 세일 기간에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조금은 좀 더 서두르셔야 될 듯합니다. 이상으로 항상 고객님들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